예, 안녕하세요. 이변은 이따의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제가 서울 파이낸스에 10대까지 파고드는 마약이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이제 좀 기고를 한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보시면 이제 최근 제가 착한 영웅이라는 제목의 드라마를 보게 됐고, 그 드라마에서 청소년들이 마약을 별다른 경각심 없이 남용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청소년 마약 범죄가 드라마의 소재가 될 정도로 하나의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청소년 마약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더욱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인천의 한 고등학생이 학원에서 만난 친구 2명과 함께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등 마약을 유통한 사건, 그 다음에 여러 명의 청소년들이 펜티날 패치를 구한 뒤 쿠킹 오일에 올려 열을 가하여 흡입한 사건 등을 보더라도 이제 마약 범죄가 더 이상 성인들만의 범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보게 되면 청소년들의 마약이라고 불리는 펜타닐은 아편을 정제해 만든 합성 마약으로 통증 전달을 억제하고 쾌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진통 효과는 모르핀의 약 200배 정도 매우 강력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중증 환자에게 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이거를 이제 좀 말 그대로 병원에서 뭐 밑에 나오겠지만 뭐 여기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년들이 이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 병원에 방문하여 허리 디스크 등 아프다는 말로 의사로부터 많은 양의 펜티날 패치를 처방받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처방받은 펜티날 패치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 수익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펜타닐이 어떻게 처벌되는지 한번 보게 되면, 펜타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목으로 분류돼 있어서 이를 사용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소지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경우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일반적으로 소년부 재판을 받아 보호 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 보호 처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전과는 아니죠. 그러나 중대 범죄로 분류되어 있는 마약 범죄는 성인들과 마찬가지로 형사 재판을 받아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국 전과가 생기게 되는 거겠죠. 펜타닐 오남용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허리 디스크 등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아 처방받았을 뿐 오남용을 한 사실이 없다고 변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변명을 해도 수사기관은 공범자의 진술, 그 다음에 처방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하므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는 한편, 주기적으로 반성문을 작성하고 꾸준하게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다양한 양형 자료를 준비해야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펜티날 패치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이 많이 관련된 펜티날 패치는 일반적으로 이제 청소년들이 다 관련돼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뭐 성인들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의 마약이라 불리면서 이제 청소년들이 관련돼 있고, 좀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그 일반 형사 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소년부 재판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전과는 안 생기게 되겠죠. 아무튼 뭐 그렇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청소년 마약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10대 마약 사범이 2011년 41명에서 2021년 450명으로 11배 급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의 마약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생각한 거를 이거 좀 잘 이렇게 좀 표현해 놨는데, 정말 제가 생각엔 정말 이런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의 마약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청소년들이 마약에 대한 별다른 경각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 드라마, 영화 등을 통해 마약에 대한 노출이 심해졌을 뿐만 아니라 선망하는 연예인, 유명인이 마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활동하는 것을 보며 큰 경각심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나아가 인터넷을 통해 비대면으로 손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게 되어서 마약에 대한 접근이 쉬워진 것도 한 요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청소년 마약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시 돼야 할 것은 교육입니다. 학교에서 형식적인 교육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 의사 등 전문가들을 활용해 주기적으로 마약류에 대한 부작용, 처벌 등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청소년의 마약 범죄를 처벌적인 관점으로만 바라보긴보다는 치료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절제력이 다소 부족한 청소년들의 경우 또래 집단을 따라 호기심의 마약을 접한 뒤 중독으로 이를 끊지 못해서 이제 계속해서 범죄에 나아가는 경우가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자로 보고 접근하기보다는 치료를 요하는 환자로 보아서 전문 의료기관에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역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마약은 정말 백해무익합니다. 제가 클라이언트 분들한테 마약 사건 진행할 때 마약 사건 클라이언트 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약은 백해무익합니다. 마약은 자신의 삶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전과자로 만들어 결국 인생을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이 말이 지금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말 진짜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약으로 인생을 파멸된 뒤에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말 이거는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마약은 정말 백해무익합니다. 이거 호기심에 접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해서도 안 되고 마약은 정말 백해무익하고 호기심에라도 접하면 안 되는 게 마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약은 자신의 삶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전과자로 만들어서 결국 인생을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이 말이 지금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약으로 인생을 파멸된 뒤에는 후행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 클라이언트 중에서도 저한테 재범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러서 오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 마약 중독이 정말 심각하신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후회된다고. 이렇게 내 인생을 파멸할 수 있었으면 안 했을 거라고 후회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지금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지금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거 이거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꼭 깨달으셔서 마약을 절대 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은 이따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